그날도 그는 아무도 없는 실험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실패한 샘플이 책상 위에 쌓여가고 손가락엔 화학약품에 벗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번이 넘는 실패. 정부 지원도 끊기고 가족도 친구도 모두 말렸습니다. 중국도 못한 걸 당신이 하겠다고? 그는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외곽의 작은 연구소에서 일하던 무명의 연구원 김성현 박사. 그가 몰두했던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 쉽게 말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천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수조 원의 예산을 태웠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효율이 너무 낮다.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실현은 불가능하다. 세계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그저 또 하나의 실패로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연구실 안에선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 4시간 수면, 보조금 끊겨도 실험 재료 사비로 구매, 공동 연구자 없이 혼자 책상 2개를 왔다 갔다 하며 그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3시, 김 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늘 실패하던 실험관에서 처음 보는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샘플이 흔들리고 온도 유지가 되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3년간 무너졌던 모든 것이 그날 새벽 한 번의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미국의 글로벌 전기차 회사가 계약을 타진하고 심지어 실패했던 중국 기업이 이 기술을 배워갈 수 있냐고 문의까지. 이젠 전 세계가 그가 만든 기술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조용히 실험실에 앉아 다음 실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술 뒤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땀, 외로움, 믿음, 그리고 버티는 힘. 그게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중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인의 한 사람이 세계의 흐름을 바꾼 감동 실화입니다. 그가 남긴 말처럼 실패는 수천 번 했지만 단 한 번 성공하는 순간 그 모든 실패는 기술이 됩니다. 서울 동남쪽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외곽의 한 공업단지. 사람들의 발길조차 잘 닿지 않는 낡은 건물 한편엔 문패조차 없는 작은 실험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집에서 해결하고 실험은 실험실에서만 한다. 누가 보면 당연한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겐 밥을 먹는 시간조차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김성현 박사. 이름조차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무명의 연구원. 그가 몰두했던 기술은 전기차의 미래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그 기술이 뭔지는 일반 사람들에겐 어려운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꿈꾸지만 아무도 만들지 못한 꿈의 배터리입니다. 지금의 배터리는 발화 위험이 있고 온도에 민감하며 충전 효율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고온에도 안전하고 충전 시간도 짧고 수명은 훨씬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먼저 개발하려고 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주도로 약 4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국영연구소와 대학, 기업 수십 곳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기술적 한계, 인력 유출, 수치 조작 의혹까지. 결국 언론에는 중국 전고체 배터리 프로젝트 실패 선언,
이라는 헤드라인만이 남았습니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몇 번 시도했지만 예산 규모가 적었고 대기업 위주의 연구는 효율이 낮았습니다. 그때 서울 외곽의 한 연구소에서 김성현 박사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그 지점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네가 중국보다 낫다는 거야? 혼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연구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험은 매번 실패했고 화학물질에 손가락이 녹아내릴 뻔한 적도 있었고 자금이 부족해 장비는 중고로 겨우 돌렸습니다. 한겨울엔 난방도 안 되는 실험실에서 손이 얼어 장갑을 끼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구비 계좌의 잔고를 보고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 썼구나. 그날은 점심도 저녁도 거르고 종이컵에 남은 커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한때 함께하던 조교도 떠났습니다. 이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결과가 안 나와요. 선생님, 그냥 그만하시죠. 모두가 떠났고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해볼 거야. 그렇게 매일 혼잣말을 하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한국은 이 기술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붙잡고 있어야죠. 그게 내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실패만 276번. 하지만 277번째 실험에서 수치가 조금 달랐습니다. 불안정하던 화학 반응이 일정해지고 온도 유지를 위한 공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처음으로 가능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실험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이 기술이 살아있구나. 며칠 후 국내 배터리 기업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그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유럽. 독일의 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이 우리의 기술 요구 조건에 맞습니다. 공급 제한을 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패했던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술 협력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술은 지금 세계 4개국 이상의 공급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그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작은 연구소에서 태어난 기술이 수조 원짜리 국제기술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세상이 포기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것. 그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과 묵묵히 버텨낸 시간이 세상을 움직였다는 걸 이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봄, 세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한국의 한 중소연구소에서 세계 최초의 상온 안정형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성공. 중국, 일본, 유럽이 수십 년간 도전했지만 이루지 못한 기술을 단 3명이 이루어냈다. CNN은 기술적 기적이라 표현했고 BBC는 이 작은 한국 연구소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중국의 수천억 투자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세계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현 박사는 그날도 실험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 박사님, 이름을 좀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다국적 기술연합에서 연락드리는 곳입니다. 당신의 기술을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그 이름조차 들을 수 없던 무명의 연구자가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발표를 요청받는 순간이 온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말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수첩엔 처음 기술을 시작할 때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작다. 나는 가진 게 없다. 하지만 기술은 결국 진심에 반응한다고 믿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실험에 몰두하던 시절 아내는 생계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고 딸은 아빠는 왜 맨날 안 와? 라며 눈물 지었습니다. 심지어 한겨울에 보일러가 꺼진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던 날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도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그땐 그냥 성공만 생각했어요. 그래야 내가 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술은 정식 상용화 계약을 맺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1위 기업,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아시아 각국의 국영에너지 기업들 모두가 김성현 박사의 기술을 채택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수십 장의 계약서가 책상 위에 올라왔고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대체 불가의 독점적 가치로 판단되며 공급 없이 해당 제품은 생산이 불가함을 인정함. 중국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포기했다고 공표했던 그 기술이 한국에서 상용화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은 즉시 기술 확보에 나섰고 중국 국영 언론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보도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한국은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가 원했던 기술을 보여주었다. 2025년 한국산업기술대상 수상식. 무대에 선 김성현 박사에게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박사님, 기술을 성공시켰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손이 다 벗겨진 채로 실험하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던 겨울. 밖은 눈이 내렸는데 실험실은 너무 추워서 손이 얼었죠. 그때 나도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기계처럼 실험만 했는데 그날은 그냥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시상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진심으로 움직인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기술의 무게를 넘어 사람의 깊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대기업의 R&D 센터가 아닌 작은 연구실에서 다음 실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남긴 마지막 말.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버지고 연구자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술을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함께 버텨준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장 조용한 곳에서 만든 기적. 그 한 사람의 버팀이 결국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모든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이란 단어를 들을 때 복잡한 회로, 실험 장비, 공장, 인공지능 그런 차가운 것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과학자도 유명한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험이 좋아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세상과 맞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내 이뤄낸 건 단지 기술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포기하지 않는 자세, 묵묵히 버티는 삶,
그 안에서 태어난 가능성. 그게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과였습니다. 2024년 7월 11일, 김성현 박사가 마지막 실험에서 성공을 기록한 날. 그날의 실험일지 마지막 줄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단지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그 짧은 한 줄은 수많은 실패와 고통, 그리고 조용한 승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만든 건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 있었을 텐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던 것 같았지만 사실 늘 곁에 있었어요. 밤늦게 따뜻한 국을 데워주던 아내, 실험실 앞에서 도시락을 놓고 가던 딸, 아무 말 없이 후원 계좌에 돈을 보내준 후배. 그는 기술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 덕분에 완성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다음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이제 더 좋은 장비도 생겼고 더 많은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실험실 불은 매일 밤 2시에 꺼진다는 것. 그건 그가 지금도 자신이 이룬 성과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만든 기술은 지금 전 세계 11개국에서 채택되었고 대한민국 전고체 배터리 독립 기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모두가 이 기술을 인정했고 이젠 한국이 기술 수출국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상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버틴 건 뭐였을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사실은 단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건 없었을까? 기술의 성공은 한순간의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번의 실수와 좌절, 그리고 한 사람의 고요한 인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세상을 바꾼 기술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지금 실패의 연속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노력, 밤늦게 홀로 버티는 현실, 포기하고 싶은 하루하루. 그런 당신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김성현 박사가 걸어온 그 길처럼 당신의 오늘도 언젠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세상은 기술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기술은 완성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뉴스에도 광고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야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감동 스토리 채널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있는 이야기,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울림이 있는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는 이야기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갈 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는 그걸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가 너무 고단했다면, 혹은 마음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면, 그럴 때 이 채널의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당신의 응답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한 분 한 분, 영상을 조용히 듣고 가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오늘 당신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 우리는 매일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진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은 라디오처럼 조용히 들으며 감정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잠들기 전 출근길, 지하철 안, 카페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구독이 더 많은 용기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기다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작은 클릭이지만 누군가의 삶에 큰 울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동 스토리는 실제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채널입니다. 늘 진심으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